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근거림. 하은과 도연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동네 사람들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하은에게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다가왔다. 하은아, 요즘 남자분이랑 자주 다닌다며? 하은은 당황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 손까지 잡고 다니는 사이가 그냥 아는 분이야. 하은아, 조심해야 돼. 준호 씨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주머니의 말에 하은의 얼굴이 빨개졌다. 창피하고 화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자식들한테 말 안 했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은은 서둘러 장보기를 마치고 나왔다. 마음이 무거웠다. 역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친구와의 대화. 그날 저녁 오랜 친구인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희는 하은과 같은 동네에 살며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하은아,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남자친구 생겼다며? 건물 관리하는 분이라던데. 하은은 한숨을 쉬었다. 벌써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친구도 아니고 그냥 좀 가까운 사이야. 하은아, 솔직히 말해봐. 나는 내 친구잖아. 영희의 다정한 목소리에 하은은 마음을 열었다. 응. 좀 가까워졌어. 그분도 아내를 잃으셨고 서로 의지가 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잘 됐네. 너 혼자 있는 거 보기 안쓰러웠거든. 하은은 놀랐다. 비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지해주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데.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근거려도 금방 잊어버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영희의 말에 하은은 위로를 받았다. 적어도 한 명의 친구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첫째 아들의 방문. 9월 말 첫째 아들 민수가 갑작스럽게 부산에서 올라왔다.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집에 나타났다. 엄마, 나왔어요. 민수야. 연락도 안 하고 왜?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어딘가 심각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가 말을 꺼냈다. 엄마, 소문 들었어요. 하은의 숨이 멎었다. 부산까지 소문이 퍼진 것일까? 무슨 소문? 엄마가 남자분을 만나신다는. 누가 그런 소리를? 고모가 전화했어요. 걱정된다고. 하은은 한숨을 쉬었다. 신우이가 이미 아들에게 말한 것이었다. 민수야, 엄마가 설명할게. 하은은 도연과의 만남, 그리고 지금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민수는 말없이 들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년 반이 됐어. 그래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민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었는데. 엄마가 왜 짐이에요? 저희가 돌봐드려야죠. 너는 부산에서 바쁘고 민호는 미국에 있고.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민수는 말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계속 돌볼 수는 없었다. 그분.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야. 배려심도 많고 엄마를 잘 대해줘. 정말 행복하세요? 응. 오랜만에 웃을 수 있게 됐어.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사람들 시선도 있고. 도연과의 깊은 대화. 민수가 돌아간 후 하은은 도연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 아들의 방문,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까지. 힘드시겠어요. 좀 그렇긴 해요. 우리가 잘못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도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예전 대학 동료들이 연락을 해서 걱정 섞인 조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은 씨, 우리가 남의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이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도연이 하은에게 제안했다. 단풍 구경 가실래요? 남산이나 북한산. 좋아요.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남산을 올랐다. 가을 햇살 아래 물든 단풍이 아름다웠다.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준호가 아팠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고 그가 떠난 후에는 나들이 할 마음이 없었다. 도연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새롭고 특별했다. 산 중턱의 벤치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하은 씨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풍경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모든 게 시시하고 재미없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행복해요. 정말로. 도연은 하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되었다. 저도요. 하은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진정한 고백. 남산에서 내려와 저녁을 먹으며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하은 씨, 제가 진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은의 가슴이 뛰었다.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갔다. 하은 씨를 사랑해요. 솔직한 고백에 하은은 얼굴이 빨개졌다. 56세에 듣는 사랑 고백이었지만 20대 때보다도 더 설렜다. 저도 도연 씨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지만 그 진심은 젊은 사랑 못지않게 깊고 따뜻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하고 싶어요. 저도요. 함께 사는 이야기. 11월이 되면서 두 사람은 함께 살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각자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은 씨 집이 더 넓으니까 제가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자녀들의 반응이었다. 하은의 두 아들과 도연의 딸 시애틀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모두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자녀들에게 털어놓다. 하은은 먼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네, 뭔데요? 도연 씨와 함께 살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결혼하신다는 뜻이에요? 결혼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일단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는 거지. 엄마가 정말 좋으시면 저는 찬성해요. 하지만 민호에게도 말씀하세요. 둘째 민호는 화상통화로 이야기했다. 미국에서 바쁜 생활을 하던 민호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죠. 그분이 엄마를 잘 대해주시면 저는 괜찮아요. 도연도 딸 지은에게 연락했다. 지은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지하겠다고 했다. 이사 준비. 11월 말 도연은 자신의 원룸을 정리하고 하은의 집으로 이사했다. 30년간 준호와 살았던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다. 도연은 하은의 마음을 이해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준호의 물건들을 함부로 치우지도 않았고 집안 구조를 크게 바꾸지도 않았다. 천천히 적응해가요. 급할 것 없어요. 도연의 배려에 하은은 고마웠다. 그는 자신의 공간을 주장하기보다는 하은이 편해할 수 있도록 맞춰주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 주 두 사람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갔다. 하은이 새벽에 나가서 카페 청소를 할 때 도연은 집에서 아침 준비를 했다. 하은이 돌아오면 따뜻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일하느라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아침밥을 같이 먹으니까 좋네요. 30년간 혼자 준비했던 아침 식사를 누군가 준비해주는 것이 새로웠다. 무엇보다 혼자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좋았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장 보러 가려고요. 도연 씨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는 일상.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요리하는 즐거움. 도연은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지만 하은에게서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양파 써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간단한 요리들을 익혀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어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다. 하은은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기쁨을 다시 느꼈고 도연은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이제 라면 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네요. 앞으로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저녁 산책.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저기 새로 생긴 빵집이에요. 내일 한번 가볼까요?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걷는 산책 시간. 서로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도 점차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수근거렸지만 두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게 되었다. 각자의 시간도 존중하며 함께 살면서도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존중했다. 하은은 오후에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고 도연은 예전 동료들과 가끔 술자리를 갖기도 했다. 영희랑 만나고 올게요. 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각자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겨울이 오다. 12월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졌다. 첫눈이 내린 날 두 사람은 창문 너머로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다. 올겨울은 춥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요. 작년 겨울이 얼마나 길고 추웠는지. 작년 이맘때는 각자 혼자서 외로운 겨울을 보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함께 있으니 추위도 길고 긴 겨울밤도 무섭지 않았다. 12월 중순 두 사람은 함께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다. 작은 트리를 사고 집안을 예쁘게 꾸몄다. 오랜만에 느끼는 연말의 설렘이었다. 아이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음식도 준비해야겠네요. 민수가 온다고 했어요? 글쎄요, 바쁠 텐데. 그래도 준비는 해놔야죠. 하은은 도연과 자신의 자녀들이 만나는 것을 약간 걱정했다. 아직은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민수의 방문. 크리스마스 이브에 민수가 부산에서 올라왔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왔다. 안녕하세요. 민수와 도연의 첫 만남이었다. 둘 다 어색해했지만 도연이 먼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들분이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어머님께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민수는 도연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도연이 정말로 어머니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목소리도 그렇고. 예전에는 억지로 웃으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웃으세요. 도연은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은이 행복해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도연도 안심이 되었다. 2024년 새해 첫날 두 사람은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갔다. 한강공원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혼자 보내는 새해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올해는 어떤 해가 될까요? 좋은 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두 사람은 새해에 소망을 빌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 새해가 시작되면서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안정되었다. 하은은 여전히 카페 청소 일을 했고 도연은 건물 관리 일을 했다.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오늘 청소하느라 힘들었죠? 괜찮아요. 도연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사소한 일상 이야기들이 소중했다. 누군가와 하루의 일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건강 문제.
2월 어느 날 하은이 갑자기 열이 나며 몸살이 났다. 독감이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도연은 하은을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지어오고 죽을 끓여주며 간병했다. 준호가 아플 때 하은이 해주었던 것들을 이제는 도연이 해주는 것이었다. 미안해요. 신세를 많이 지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플 때 서로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죠. 3일 동안 열심히 간병한 덕분에 하은은 금세 회복되었다. 아프면서도 누군가 옆에서 돌봐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느꼈다. 도연 씨 덕분에 금방 나았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세요. 봄이 오다. 3월이 되자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왔다. 하은과 도연이 함께 산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동네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 두 사람은 함께 꽃구경을 나갔다.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작년에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는데 벚꽃 아래서 사진도 찍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정식 결혼 이야기. 4월의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은 씨,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는 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하은은 놀랐다. 결혼요? 네,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고. 하은 씨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하은은 잠시 생각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했지만 정식으로 가족이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좋아요. 정말요? 네, 우리 정말 가족이 되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다. 56세와 52세의 늦은 결혼이지만 그 마음은 그 어떤 젊은 커플보다도 진실했다. 조촐한 결혼식. 5월 중순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양가 자녀들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소규모 식이었다. 하은은 단정한 한복을, 도연은 정장을 입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남편. 저도요, 아내. 민수와 민호, 그리고 시애틀에서 온 도연의 딸 지은도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아버지도 엄마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56세의 신부와 52세의 신랑의 신혼여행이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감동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이런 풍경을 혼자 봤다면 별로 감흥이 없었을 텐데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3박 4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제 정말로 부부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다. 새로운 꿈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여행도 더 다녀보고 싶고 뭔가 새로운 취미도 배워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동안 살기에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 싶어요. 두 사람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기로 했다. 함께 산을 오르며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었다. 첫 등산. 6월의 어느 주말 두 사람은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북한산을 올랐다. 50대, 60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 친근하게 맞아주었다. 신혼부부네요. 부럽다, 부러워. 언제 결혼하셨어요? 얼마 전이에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라고 했다. 우리도 용기가 생기네요. 정말 보기 좋아요. 산을 오르며 두 사람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니 더욱 즐거웠다. 1년 후.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2025년 5월 두 사람은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았다. 벌써 1년이네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행복했어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도연 씨는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 부부였다. 서로의 취향을 알고 서로의 기분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